번째 노동모닝 포럼으로 오늘 포럼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노동복지 상담 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입니다. 일단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지역에 서울노동인권복지 네트워크라고 해서 주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노동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 한 23개 단체가 모여서 네트워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서로넷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분의 토론자들의 토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료집 먼저 보시면 1페이지에 보면 그동안의 세미나팀의 활동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노동복지 상담은 8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세미나 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1차적으로 진행되게 된 계기는 지역에서 노동사업을 하다 보니 법률적인, 그러니까 노동법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만으로 이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거나 향상되지는 않더라.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걸 어떻게 더 풀어갈 건가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고요. 그거를 오늘 1차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앞에 오늘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노동복지 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라는 발제를 서울노동복지센터 부정찬 소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저희가 노동복지 상담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거의 3년 됐습니다. 처음 얘기가 나온 거. 작년에 토론 모임을 좀 하다가 이제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죠.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연구 세미나 팀이라고 정리를 해서 오늘 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이제 논의해야 될 게 많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10회 노동모닝 프로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8회 서울 노동모닝 포럼의 주제가 이해대변의 다양성, 클레임이 뭐게 하여튼 이해대변의 다양성 이게 주제였고요.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주제였죠. 9회는 이동노동자 쉼터 1주년 개소 기념을 해서 이후에 향후에 이동노동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주제였는데 논란거리가 많았다는 것보다 그날은 또 굉장히 진짜 갈등 관계가 이제 표현되면서 뭐라 하죠, 이렇게 토론회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서울노동모닝센터가 포럼 주제를 잡을 때 항상 굉장히 뜨거운 핫한 이슈로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연구 세미나 팀이라고 해서 고생해주신 우리 이제 1페이지에 영상 쪽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특별히 오늘 그 건설근로자 문제 서울지사에서 서명원 지사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드릴게요. 지금 맨 앞에 사례라고 해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외에도 사례 수집을 더 해서 넣을까 이제 그랬는데 많은 사례를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삼초동의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금융복지상담, 수급복지상담, 건강상담, 법률상담 뭐 이런 상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특히나 이제 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비율이 좀 높은데요. 이 금융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거래라든가 정상적인 금융기관 거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융복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 면책이나 파산 이런 부분이 해결돼서 정상적인 이제 금융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됐고,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서
이분의 생애 뭐죠, 이렇게 부양가족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춤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신청을 해서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신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쉼터에서 하는 상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 밑에 있는 사례는 그 동국이정신센터 성동구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그 사장이 그만두라고 했다고 이거 부당해고 아니냐고 상담을 드렸어요. 근데 상황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셔서 사실상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합리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이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께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이런 이제 몇 년 동안 지속해온 상황에서 이게 노동법률로서 규율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월세방을 이제 옮기시게 되고 쫓겨난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모금을 하고 월세방을 구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 돌봄을 하는 지역 단체와 연계해서 일상적인 생활 돌봄이 가능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워낙 심하셔서요. 그 이제 월세방의 화장실이 재래식이었는데 그 이용을 못하세요. 너무 이제 심하셔가지고 그래서 걸어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성당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그런데 이제 주거복지센터에 상담을 해서 양변기를 교체해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저희가 노동법률 상담을 많이 하죠. 근데 노동법률 상담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상담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질문이죠. 이게 이제 단체 상근을 하다 보면 또는 지역노조에서 상근을 하다 보면 조합원이나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이런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세금 문제, 연말정산, 근로장려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해당되는 거야?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개인회생, 파산 이런 문제, 금융에 관한 문제라든가 우리 동네, 우리 집인 사는 동네가 재개발이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녀 학교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질문이 상당히 많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꼭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그쪽에 잘하는 사람 누구 있으면 소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보통 정형화된 상담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그냥 질문이라는 수준에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이런 문제는 이런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정책이 있는데 한번 같이 알아봐요.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연계라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역사회에 있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주거복지센터라든가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가 이런데 거기는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기관이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는 동사무소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찾아가 보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런 문제 같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모여서 세미나를 해볼까요? 공부를 해볼까요? 이런 거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노동복지 상담이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3년 전의 이야기였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다 보니 이걸 체계화하고 무슨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얘기가 다 듣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려운 지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세미나 팀에서 쭉 검토를 해왔는데 그 검토해온 결과를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게 이 자리의 취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노동복지, 근로복지라는 말을 사실 저희만 쓰는 게 아닙니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개념이 쓰는 사람, 단위,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이렇게 다 이제 학자들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도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일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한 10년 전인데요.
노동행정사라는 아주 두툼한 책을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복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근로복지 정책을 광복 후부터 80년대까지 복지제도의 태동기, 그 다음은 구축기,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기, 그 다음에 뭐 생산적 복지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간단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근로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평가가 돼 있고 다른 이제 학자들이 평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점을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초기 산업화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 조치에도 미흡했던 것이 노동복지 정책에 이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노동복지 뒤에서 보시겠지만 제공 주체에 따라서는 뭐 공공근로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특히나 기업복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기업복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법으로 정해진 거 말고 회사에서 임단협으로 요구해서 이제 단체 협상을 통해서 따내는 거죠. 그런데 노동조합을 불어나는 정책 속에서는, 그리고 노동조합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복지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것은 굳이 뭐 통계나 이런 걸 들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전달체계인데요. 노동부의 정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산업안전공단 등 산하기관을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정부복지는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노동복지 정책은 별도의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건 정보잖아요. 이런 정보, 어떤 노동복지 정책이 있는 정보인데 이게 보통 또 기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큰 회사에, 큰 공장에 다녀봤지만 포스터나 안내문, 공지 이런 부분들이 뜹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전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제로 노동복지 정책이 필요한 작은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들보다도 대기업에 이런 정보들이 더 많이 제공이 된다라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전도된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이제 생산적 복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동복지 정책이 주로 지금 뭐 발전문에도 써 있지만 과격한 노사분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노동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 그런 정책이라는 측면이 좀 강하게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근로복지기본정책이라고 5개년 계획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도 발표가 4차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근로복지기본정책 발표를 하게 되면 정부 합동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다른 부처의 협조 없이는 노동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이 변화된 부분들, 지금 노동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면서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표를 통해서 잠깐 이제 예시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산업별로도 그렇고 기업 규모간으로도 봐도 그렇고 도저히 복지정책이 기업 수준 차원에서 산업정책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 규모 간 격차는 정말로 악화일로라는 것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념에 대한 문제는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가 정리해놓은 그 개념을 그냥 일단 소개를 해놨습니다. 노동복지는 노동과 연계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에 주어지는 시장애적 급여와 서비스라고 일단 규정을 해놨고 저희도 이 연장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개념, 넓은 개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은 개념 속에서 사업을 계속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 주체에 따라서는 공공근로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세미나 팀이 8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세미나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점들,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 노동복지 사업을 하는데 현재 서울에 현재까지 5개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있고 4개가 더 개소가 돼서 올해 9개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염두에 두고 노동복지 사업이라는 걸 상상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순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고민을 시작할 때 노동복지 상담사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를 교육하자. 그래서 상담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좀 이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세미나 과정에서 약간 바뀌어서 사자는 뺀 거죠. 노동복지 상담 사업으로 가는 거고 노동복지 상담 사의 사자는 빼는 거로 초점이 이동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의 역할이 아닌 기관의 역할이고 운동의 확장이라는 역할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냐라고 보입니다. 현재까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복지사업은 건강교실이나 문화교실 사업을 주로 해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을 주로 됐었는데요. 이것을 이후에는 지역의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좀 확장을 해보자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때 표는 이제 다른 데서 썼던 표를 가져오는 바람에 약간 이야기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 권익을 포함하는 노동복지 개념이라고 이제 얘기되는데 이거 뒷부분에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 어쨌든 간에 노동 법률 상담, 그 다음에 권리구제 지원 이게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 여기 들어가야 될 좀 전에 말씀드린 직접 서비스 제공, 건강교실, 문화교실, 강좌, 다양한 이제 이런 취미 모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살짝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작동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그 노동복지라는 부분이 좀 확장된 개념으로 노동복지 상담이라는 사업으로다가 이제 확장을 해보자라는 것 하나 하고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도 사업장 개입까지도 확장을 해보자. 사적조정이라는 부분 확장을 해보자. 이런 부분이 이제 뒤에 두 가지는 확장된 영역입니다. 사적조정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요. 공공 부분에서는 시범적으로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발표를 한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확장이 되는 개념 속에서 노동복지 개념은 올해 한번 고민해보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동복지센터가요. 서울시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근로복지 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민간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기준을 사업 예시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해서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자녀교육 교육 지원, 인문학 등등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게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사업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 인근 타시설, 가로 열고 복지센터 등 프로그램과의 중복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 라는 게 또 하나 지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처음 설치되고 난 다음에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기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과 중복이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언론에까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중복을 고려해서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제 복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나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문화사업, 복지사업, 취업지원 및 네트워크사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문화사업과 복지사업 영역을 노동복지사업이라고 영역이라고 일단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지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영역에도 소위 얘기하는 노동복지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묻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튼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문화사업 영역과 복지사업 영역에 문화복지 강좌, 일터 문화재 트락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그 옆에다가 붙여놨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냐 이 사업이 라는 것을 좀 참고해서 보십사 하고 해서 예산까지 넣었는데요. 좀 더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비율을 좀 따져서 넣었어야 되는데 한 자치구에 이제 그 사업비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워서 계산을 안 넣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에서 40몇 퍼센트 약간 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센터마다 비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사업 예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표적인 근로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전국에 70여 개, 78개 이 조사는 그 뒤에 앉은 이철 팀장님이 연구자로 참여했던 조사 보고서였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던 건데 그 당시 보고서에는 78개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더 늘어났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근로자 복지시설이라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하냐 그래서 간단히 표 하나만 넣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복지시설들이 생각하는 중점 사업이 뭐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근데 그거하고 말고 또 실제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 뭐냐라는 걸 비교해서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취미 생활체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취미교실이고요. 그 다음이 좀 경이로운 게 임대사업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시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일단 함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소개만 일단 이렇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한마디로 딱 보시면 대표적인 근로복지시설 보시면 알겠지만 취미교실, 생활체육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게 뭘 하냐는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취미교실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실들이 열릴 거라고 예상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근로복지시설이 해야 될 본령이고 노동복지 사업의 핵심이냐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고민을 갖기 시작한 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3년 전부터 이런 고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 제공을 당연히 해야죠. 이걸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노동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를 안내하고 이 전달 체계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복지자원과 연계해서 어떤 노동복지의 혜택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개념을 좀 바꿔서 사업을 조직해보자 이런 고민들이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야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까봐 서울연구원에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이렇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서울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노동복지시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연구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노동복지시설에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민중의 집과 옆에 사회자로 계시는 카페본부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했던 노동복지시설을 분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안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취약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향식 노동복지 사업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역에 기반한 노동복지시설들이 지역의 취약근로자와의 동향과 욕구를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접하고 있어서 상향식 노동복지 사업의 1차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근거다 이런 말씀을 좀 장황하게 길게 드렸네요. 자, 그래서 노동복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서울노동복지센터와 자치구노동복지센터가 이런 노동복지센터들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그 다음에 거버넌스는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냐라는 공동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챕터로서 노동복지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론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연구사업 연구보고 이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인 얼개, 우리가 무슨 고민에서 출발하는 거고 어떤 지향을 가질 거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조직해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그 자료집에 보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그림표가 하나 있는데요. 기존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그 다음에 현장의 노동자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을 때
노동복지센터가 기존의 노동복지사업은 직접 서비스 수행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그 복지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 이렇게 보통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이제 화살표로 보시게 되면 취약노동자들이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에 참여가 아니라 고충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직 우리는 전문적인 지원 역량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원과 연계를 해서 그 복지자원들이 실제 고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그 심층 상담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연계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축적이 되게 될 경우에 서울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서 지방정부, 서울시는 이런 정책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법이나 제도, 전달체계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까지 그리고 국회, 입법기관에까지 제안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거꾸로 내려오게 되죠. 전달체계가 개선되면 그 현장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그 전달체계가 개선된 전달체계가 적용이 될 거고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지원 제도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는 이런 개념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세미나 팀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이 됐던 부분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1분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임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좀 토론자로 나와 계시는 오건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월급을 받게 되면 시장임금으로서의 그 시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그 월급을 갖고 시장에서 구매를 해서 나와 가족들의 생활을 또 소위 노동력 재생산을 하죠. 이렇게 작동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업복지로는 뭐 주택임자라는 교육보조금이라든가 사내복지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자기가 현금으로 시장에 구매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게 이제 시장임금 영역이고 사회임금 영역에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이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노동연금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게 있고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임대주택이라든가 건강보험적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다고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임금이라는 영역이 더 확장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임금이 확대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효과는 어쨌든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소위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극단적으로 약화되면서 같은 노동자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같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사회운동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집단적 목소리, 집합적 목소리가 조직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영역에서 그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노동복지 문제로 포함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준에서 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일자리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개념에서는요,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 개념은. 그런데 공공근로복지부는 아까 이제 개념 정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작은 사업자에 가면은 이게 법이 안 지켜집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한다는 얘기가 과연 노동복지라는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냐라는 점에서 저희 연구 세미나팀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외한 부분을 그 노동복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 노동권익을 포함한 노동복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표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이해관계를 실현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노동권익을 포함한 노동복지인데 노동권익 부분과 노동복지 부분, 그러니까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분리를 해 놓는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조직된 노동,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하는 이제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경우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제 표에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으로 나눕니다. 소위 해서 권리 분쟁은
법률이라든가 협약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키면 되는 거라는 거죠. 안 지키면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단체 행동권에 제약을 갖는 영역이죠. 이익분쟁 부분은 이제 협상을 해갖고 따내는 부분입니다. 임금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로조건들이 있겠죠. 이 부분들이 안 들어준다? 그럼 단체 행동을 하는 거죠. 파업을 포함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직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어떠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는 지금 노동법률 상담이라든가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직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이해관계 실현의 경로가 막혀 있었던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사회임금에 해당하는 영역의 부분들이고, 바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복지라는 사업 영역 속에서 해결을 해보자라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까, 영역 부분을 한번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노동복지 의제 사업이냐, 상담 사업이냐, 상담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가 노동복지 의제를 갖고 하기에는 우리 역량과 아직 그렇게 공통된 의제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후에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노동복지 상담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어떤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운동이나 기관이 풀어야 될, 단체가 풀어야 될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복지 상담 사업이라는 개념을 갖고 출발을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너무 폭넓습니다. 광범위하고. 그래서 2018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텐데, 시범사업을 하면서는 이걸 다 하자고 했다가는 말하자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고, 핵심적인 성과 목표로 설정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좀 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노동복지 상담사업과 조직화, 그리고 노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찻동 마을사업과 관계 부분이 있는데요. 살짝 이 부분에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인가요? 고용노동부도 고용과 복지를 융합한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해내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전국에 10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개념상으로는 한 공간 내에 고용지원센터, 고용센터도 있고, 뭐죠? 그 관련된 뭐 하여튼 이런 기관들이 한 건물 내에 하여튼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찻동, 서울 같은 경우에 찻동이 더 확장이 됩니다. 심지어는 동주민자치위원회를 해소하고 새로 뽑겠다는 겁니다. 시범사업 내년 4개 부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복지 상담 사업 영역이 과연 이 와중에 어떻게 영역을 구축하고 살아남을 거냐는 고민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어쨌든 저는 이것 때문에 뭐 흡수된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초점도 다르고 사업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만 마을사업과 찻동사업의 노동의제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우리 연구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찻동이나 마을사업에 왜 거기는 노동의제가 없냐, 노동의제를 넣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쪽에서도 받기가 어렵고 우리도 그걸 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연구가 세미나 과정에서 좀 얘기 나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상담 사업부터 해서 만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복지 의제를 좀 발굴하면서 마을에 그런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그런 의제들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작동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찻동 강좌 속에서는 강의를 하실 때는 관계복지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기관과 기관,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되는 노동자들과의 관계 맺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은 일단 교육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 좀 맨 뒤에 보면 노동복지 상담 교육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15회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시범사업은 일단은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상담 역량 기초 교육을 올해 이제 연말에 하고, 내년에는 일단 홍보를 해야겠죠. 노동보험 상담 홍보와 결합해서 이제 홍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복지 교실 같은 대중강좌 같은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개설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노동복지 자원을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합시다. 뭐 이래서 업무 협약 같은 것을 맺는다거나 자원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이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수요는 있을 텐데
통일되게 상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과 상담 관리, 사례 관리에 대한 지금 통일된 이제 어떤 간략한 매뉴얼과 양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요, 한 8월경에는 공청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제도화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제도화 이런 매뉴얼들을 제안하고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이렇게 이제 과정을 가질까 합니다. 근데 이제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서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서울노동건설센터에서 어떤 담당 부서 팀이 하여튼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기획단이 다시 한번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세미나 팀을 재정비를 해서 오늘 토론회 이후에는 사업 기획단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시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토론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오버를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